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젠스낭 CEO는 지금까지 모두를 속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가 하반기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예전부터 늘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갑자기 젠슨형 나쁜 사람이다라는 건 아니고, 옛날부터 정말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양아치다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양자 컴퓨터가 자꾸 뭐 고점대를 만들면서 섹터들이 고점대 돌파를 시도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 언제까지 들고 가는 게 맞나, 리스크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오늘도 과연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라는 섹터를 들고 감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뭐 이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걱정하는 게 아닌 들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도 뉴스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어찌 보면 이 젠슨왕 CEO는 지금까지 뭐 모두를 속였다라고도 생각되는 게 뭐냐, 뭐 별다른 사실 뉴스는 아니었어요. 어제 이제 나온 뉴스가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순수 기업인 인플렉션이라는, 이것도 정확히 인플렉션의 이 그 약자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인플렉션과 퀀텀을 합쳐가지고 다시 인플렉션이 됐어요. 어쨌든 뭐 그런 기업의 CEO가 지금 뭐 한다, 뭐 차별화되는 강조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뉴스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팅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이 상장하기 이상적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2차전지 테마가 강하면은 좀 급하게 2차전지 관련주들을 뭐 상장시켜가지고 크게 해먹는다든지, 제약바이오주 테마 강하면 또 제약바이오주를 상장시키고, 갑자기 뭐 제약바이오주가 반토막 같다 하면은 좀 상장을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의 시장이 너무나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지 캐피탈 컵, 이 X가 이제 10이에요. 10이 그 로마 숫자 10, 그래서 10입니다. 10. 그래서 이게 이 그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뭐 합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인수 합병해가지고 엄청 대단한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스펙 합병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슨 스펙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과 이 스펙이 합쳐져 가지고 좀 이 상장 요건을 완화해서 상장시키는 그런 우회 상장 방법으로 스펙주가 있죠. 그래서 이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이 이런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의 INFQ라고 하는 티커를 가지고 상장될 예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터뷰를 통해서 언제 상장될 거냐를 봤더니, 늦어도 올해 말 빠르면 늦어도 2026년까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도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컨티뉴엄 역시 최근에 빠르면 올해 뭐 했다? 올해 늦어도 2026년도에는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게, 갑자기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인플렉션이라는 기업과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하반기, 아니 늦어도 26년까지 상장 예정을 가지고 있는 두 개 기업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런 의심을 할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의심을 해봐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했던 게 있어요. 컨티뉴엄이라는 기업이 뭐 한다고 했어요. 엔비디아가 직접 최근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투자를 통해서 컨티뉴엄이 뭐 했다? 또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컨티뉴엄과 그 인플렉션을 비교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 이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 보세요. 저는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정말 우연히 이렇게 겹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더니 비교해 봤더니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은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국방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국방부와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게 인플렉션입니다. 근데 컨티뉴엄도 뭐하고 있습니까? 미국 국방부와 협업 관계를 통해서 드라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진출한 기업이에요. 여기서부터 뭔가 그래요. 국방 관련되는 모멘텀, 워낙 양자 관련되는 기술은 국방에 필수적이니까, 보안 이런 것도 필수적이니까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인플렉션이 뭐하기 시작한다. 나사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협력기관입니다. 누구의? 인플렉션에. 그래서 나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인플렉션이 공급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컨티뉴엄은 어떤 공급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뭐하고 있다. 나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런 기술 교육, 개념 정리라는 이런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컨티뉴엄이 직접 뭐하고 있다? GP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 직접 나사가 의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국방부와 나사. 과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엮이는 기업이 그렇게 흔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흔할 수 있어요. 오케이. 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할게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쐐기를 받는 게 아까 뭐였어요? 제가 엔비디아가 뭐 한댔습니까? 컨티뉴엄에 투자를 한다 했어요. 투자를.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다? 이 인플렉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쿠다 Q를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양자 소재 설계 애플리케이션 출시. 여기서 엔비디아와 또 엮이는 게 뭐예요? 인플렉션이에요. 그리고 컨티뉴엄과 엮이는 게 또 뭐다? 엔비디아의 쿠다 Q 플랫폼을 통한 엔비디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쿠다 Q 사용자는 현재 컨티뉴엄 시스템의 에뮬레이션 9일 동안 사용하면서 컨티뉴엄 시스템에 쿠다 Q를 도입한 최초의 기업이 누구야? 컨티뉴엄이에요. 최초의 기업이 컨티뉴엄이고 최초의 양자 소재를 설계 애플리케이션 출시한 건 인플렉션이고, 둘 다 엔비디아 쿠다 Q라는 이 모멘텀과 함께 최초라는 걸 가지고 가는 게 뭐다? 인플렉션과 컨티뉴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이 뭐 한다? 하필이면 올해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내년까지는, 하반기에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상장을 완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두 기업이. 과연 이런 게 정말 우연으로 겹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저는 좀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엔비디아 젠슨왕은 진짜 양아치가 맞다고. 그래서 제가 기조연설 요약하고 숨겨진 의도 젠슨왕만 알고 있는 폭등 시나리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젠슨왕은 이거 얘 양자 컴퓨터로 크게 해먹으려고 지금 한탕 해먹으려고 그냥 작정하고 있는 양아치가 맞다 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이제 젠슨왕의 발언을 볼게요. 6월 달에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수년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릴 거다라고 발언을 해놓고 6월 달에 이제 비바테크에서 양자 컴퓨팅이 변곡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양자 고정 컴퓨팅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에 분명히 이르렀고요, 이제 몇 년 안에는 흥미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쐐기를 박았던 게, 또한 일부 분야에서는 극한되어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활용 사례가 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놔요. 낙관적인 전망. 그러면서 이 전망과 함께 얘가 엔비디아가 빨아들였던 게 뭐다? 이 전망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양자 컴퓨터에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인물이 쿠다 Q를 공개하면서 최소한 차세대 슈퍼컴퓨터에서는 모든 슈퍼컴퓨터에 양자 처리 장치가 할당되고,
이 양자 처리 장치와 GPU가 연결이 되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를 설명하면서 쿠다큐에 대한 부분을 막 공개해요. 쿠다큐를 막 공개하면서 내년부터 일부는 실질적인 활용 사례가 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한다? 하반기 5월 내년 쿠다큐를 활용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 2개가 동시에 상장 예정이다. 이게 과연 정말 여러분들은 이게 우연으로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연은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점차 한 가지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과연 이게 우연에서 끝낼 것인가? 이런 건 필연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젠슨항이 뒤에서 정말로 컨티뉴엄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되겠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인플렉션이라는 이런 기업을 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장과 함께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은 또 함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자 컴퓨터를 늘 26년까지는 제가 자꾸 뭐 강태공 전문가 말바뀌네라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양자 컴퓨터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빠질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 늘 말씀드렸고, 제가 최초의 양자 컴퓨터를 언급했던 건 작년 10월쯤부터입니다. 9월 10월. 그리고 못해도 이 양자 컴퓨터가 나락을 간다 하더라도 26년까지는 최소 봐야 된다라는 제 입장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 정말 최근에 들어서 자꾸 좀 나오고 시작해요. 그전에는 그냥 양자 컴퓨터 업계가 상용화가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정말 젠슨항 CEO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기업들의 상장 이슈라든지 뭐 이런 정말로 이게 의도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뇌피셜이긴 하지만 의심을 해볼 만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볼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